공연 같은 경우는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밖에 예능 등을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측의 입장으로 주된 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노동 윤리의 문제 등을 근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 측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습은 노동이 아니라 자기개발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까지 노동을 포함하게 된다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연습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측정의 모호성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해주셨나요? 3분밖에 안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자는 삼성 측 1번 토론자 이나경, 2번 토론자 최민서, 3번 토론자 박상진 하고 문의해주셨고요. 반대 측은 1번 토론자 김하원, 김근태, 조윤영 순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서로 인사. 여론조사 나왔는데 15명 참여해 주셔서 찬성 3명, 반대 12명으로 반대가 많이 우세해서 찬성 측이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 피드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드백이랑 질문이 계속 제가 회장 달고부터 강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내 주장을 뽐내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든 질문이든 상대방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었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조금 해주시고, 질문도 확인하는 방법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뭔가 사실 토론자들이 제일 잘 안 나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토론자들은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자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뭔가 내가 더 잘 알실 수도 있는데 그걸 전제로 피드백을 하는 거는 뭔가 유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토론 준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토론 준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효하냐면 내가 준비한 걸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피드백을 주는 게 좋지, 뭔가 이번 토론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걸 더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은 건설적인 피드백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론에 이번에 할 텐데 이번 피드백 꼭 다들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25년 11월 10일 한토막 정규세션 2부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은 노동이다. 단토막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1번 토론자부터 인용을 시작해주세요. 노동이란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활용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민법상 노동은 근로, 용역, 도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은 재화 외에 지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은 사회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주장의 근거를 가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공연을 위한 연습은 분명한 노동입니다. 연습은 예술적 결과물이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예술인은 그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연습은 평소의 개인적 훈련이 아니라 공연이 확정된 이후의 연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연이라는 제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분명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예시를 들자면 직장인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듯 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을 위한 연습은 용역에 해당합니다. 앞서 예술인의 방송 출연이나 공연이 용역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연습이 노동으로 인정될 수는 없기에 저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을 위한 연습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연습은 공연을 위한 필수적이고 체계적인 연습으로 기획사나 연출진의 관리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이는 명백히 용역의 형태입니다. 반면 개인 연습은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 감독이 없는 한 자발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리 감독이 존재하는 연습을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을 위한 노동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제도상 연습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히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이 큽니다. 청소년 예술인의 경우 용역 시간은 주 4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습 시간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부 기획사가 법에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 산업의 경우 K-팝의 세계적 확산으로 스케줄을 급증하고 라이브 무대, 안무, 콘서트 소화 등에서 높은 수준의 실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판례상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지 권고 수준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위한 연습을 용역의 일부로 명확히 규정해 기본적인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론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 1번 토론자 인원 시작드립니다. 네, 저희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은 노동이다에 대해 반대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반대 측은 예술인의 권익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K컬처 산업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예술인의 권리를 가장 실효적인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공연을 위한 연습을 법적 개념인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연습은 노동의 법적 핵심 요건인 임금성과 계약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연습이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뿐 아니라 임금성과 정석적 계약 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습생은 연습 자체에 대해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수입을 건져줬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자연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미인계약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역시 여러 사례에서 연습생의 불도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은 노동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을 위한 자발적 수련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로 연습의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생태계를 붕괴시킵니다. 찬성 측이 말하는 예술인 보호 그리고 청소년 보호라는 범위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노동법 적용이라면 이는 K컬처 기반을 흔드는 과잉 규제입니다.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아이돌 산업에 연습 단계부터 임금 지급이 의무화된다면 중소기획사의 투자 여력은 급감하고 결국 아티스트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산업의 다양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을 연습에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트레이닝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경쟁력이 약화되어 기회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적 몰입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이 예술의 본질입니다. 이를 노동시간으로 규정하고 초과 연습을 제한한다면 예술은 창작이 아닌 시간 때우기식 획일적 노동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보호 체계를 통해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과도한 연습과 착취 문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을 개정하여 공식 연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초과 연습에는 강력한 제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표준 계약서에 최소 휴식시간, 개인 연습 불이익 금지, 연속 연습 시간 상한 조항을 포함해 계약의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연습생의 인권 보호와 학습 비용을 지원한다면 현실적인 권익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예술인의 권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해법은 목적 노동화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 2번 토론자 교차로가 시작했습니다. 네, 교차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논리적 비약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청중분들 그리고 찬성 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메타적 이유, 법리적 이유, 정책적 이유로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노동의 정의를 인간이 자신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노동의 정의를 인간이 자신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정의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 사전적 정의도 보시면은 노동의 목적을 이제 생존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지점은 목적성인데요. 노동의 목적은 생존이지만 이 문제 자체를 봤을 때 연습의 목적은 공연입니다. 이렇게 좀 메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메타적으로 모순적 관계임에도 정의적으로 공연을 위한 연습이 노동이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자유토론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PPT를 예시를 들면서 공연을 위한 노동 연습이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 궁금한 게 배우가 자신의 연극 공연을 위해서 감정을 가다듬는 것 또한 노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이라는 개념의 경계는 대체 어디서 구분되어야 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그 자유토론에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프레임을 한번 들어서 저희 입론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법적인 요소에서 근로자를 임금성, 종속성, 계약성이 포함돼야지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성 측에서 제시한 바로 따르면 용역만 제시해 주셨고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충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위한 연습이 노동이라고 주장하시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연을 위한 연습 네, 그럼 그 부분도 자유토론에서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프레임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찬성 측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은 메타적 이유를 분명히 입증하셨지만 붙여서 입증하지 못하셨고 정책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논제가 성립한 이유가 과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노동의 정의 때문인 건지 미성년자들의 계약들 부당함 때문인지 그 K 문화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자유토론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붙여서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일반 토론자 교차로가 시작했어요. 교차로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첫 번째 근거로 노동의 핵심 요소인 노동성이 대중과 예술인에게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돌 그룹이나 공연팀에서 그 구성원들이 연습에 참여하고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연의 결과물 내지는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또한 연습의 태도나 참여율이 팀 내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는 점 역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연습 참여도 또는 성실성이 실제 보상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는 연습이라는 과정이 팀의 노동의 본질적 일부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오늘날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공연을 준비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행 법이나 제도에서 연습의 법적 정의가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연습의 법적 정의가 없는 것과 연습을 노동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건 다 다른 문제라고 네, 법적 정의는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습생들이 계약서 없이 또는 특정 시간 기준 없이 기획사의 요구에 따라 과도하게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계 실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습이라는 것이 비공식적인 연습 그리고 공식적인 연습으로 나뉘는데 비공식적인 연습까지 연습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회사의 주의 공조가 아래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인문에서 명확히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식적이고 연습생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습을 노동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되는 연습을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측은 예술인의 연습 시간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술인의 연습이 법적 정의가 없다는 데 동의를 하셨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 측의 인문 3부 문구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 예를 들어 표준 계약서나 법 개정 등의 대안들이 충분한 대안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습 시간 그러한 모든 반대 측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습 시간의 법적 정의 또는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가 종료되었습니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 3번 토론자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보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켓컬리,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조차 근무환경, 인권,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제가 많은데 이런 현실에서 연습생에게도 근로자성 인정 같은 법적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열악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성 인정이나 노동법제화가 형식적 대책에 그치고 예술인 보호라는 진짜 목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발제문 그 문제 전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가 인문에서도 원래 발제문에 적혀 있었듯이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대중문화 예술인은 연습생이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과 배우와 같은 연예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라고 했을 때, 공연을 위한 연습이라고 했을 때도 연습생이 평상시에 아직 데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연습이 아니라 공연이라는 어떠한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것을 위한 연습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문제가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발제문에 적혀 있듯이 이 토론에서 나눠야 될 노동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조에 있는 관련한 영역에 공연을 위한 연습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이 토론과 하나도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제문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번 토론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이 토론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분명히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습 시간의 법적 정의가 확립해야 저희의 그런 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희는 연습 시간의 법적 정의가 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이 규정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로기준법 몇 조의 노동의 정의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를 보시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한다 라고 임금성, 종속성, 계약성에 대해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 3번 토론자가 2번 토론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논의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는 교차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사실 메타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을 보았을 때도 공연을 위한 연습은 애초에 노동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저희가 말씀드리는 법적 조건에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토론을 왜 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의식을 생각해 봤을 때 상상 측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기존 예술인들이 결국 보호받지 못한다로부터 저희는 파생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보호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상상 측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말씀하신 2조에서는 노동의 정의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로의 정의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근로와 용역과 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 있는 용역에 공연을 위한 연습을 포함시키고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법적에서 노동과 근로를 혹시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토론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발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구분을 하지 않는데 이번 토론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건지 좀 명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측에서는 용역과 도급, 근로 다 같은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걸 공연을 위한 연습으로 통칭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노동이 도급의 형태가 있고 용역의 형태가 있고 근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다른 계약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이란 연기 등등으로 관련한 용역을 통칭한다 해서 이는 분명히 용역으로 노동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용역은 용역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근로자, 찬성 측에서 계속 반대 측에서 계속 언급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대중문화예술인이 보통 무명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조차조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무슨 계약? 무명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무명계약. 네. 무명계약을 설명해 주세요. 민법에 있는 12개의 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의 그 형식이 아주 명징하게 나타나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근로계약들을 유명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들을 무명계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축구단에 이적을 하기로 했다. 그것이 이적 계약이겠고요. 하지만 이런 계약들을 모두 법전에 다 적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무명계약, 이름이 없지만 그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이 연습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동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왜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근로가 아니라 용역이 형태이기 때문에 대중문화 예술 산업인의 용역입니다. 발전에 따른 저희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연습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전을 다시 읽어보시면 거기서 용역을 편의상 노동으로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발전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용역적인 구체적인 사안의 이전에 논제 자체가 그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은 노동이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당연히 인정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노동이 근로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제 자체에 대한 그 답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이 지칭하는 것이 근로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점? 대중문화예술 산업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은 용역이다라고 표기하는 것도 옳은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제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논제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반대측의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논제 자체가 저희가 맞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해석인 부분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이 노동이 맞냐라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역인지를 떠나서 네, 그 맞습니다. 자체로서 그 메타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메타적인 분석에서 임금성, 공속성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은 근로의 메타적인 조건입니다. 그럼 법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언어 근데 자체로 그것은 법적에서 근로는 노동이다라고 적혀있는 구절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로성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노동과 근로가 같은 말이다라고 써있거나 아니면 노동의 네. 정의가 근로의 정의와 같다라고 써있거나 그런 법적 구절이 있습니까? 그 법을 보시면 그걸 나눠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항상 근로 안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노동 안에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노동 안에 근로가 포함되는 그 노동이 또 근로만의 의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찬성 측의 주장이 두 개가 다지 않는 게 어쨌든 노동의 개념 일단 지금의 문제가 그 연습 공연을 위한 연습이 노동이 맞냐를 묻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노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한 요건을 다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서 반대하시는지 납득이 잘 안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제가 논점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정의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서 청중분들에게도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그 용역이라고 하신 거를 왜 대체 편입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네. 용역에 대해 대화하기로 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아니라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의 형태로 노동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용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당위적으로 그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논증에서 찬성 측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대중문화예술인 용역을 받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이제 임금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이 용역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교육인법과 같은 노동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대가로 받는 그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그런 공연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연습이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서 연습 역시 용역을 일부러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역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법에 도움을 받게 되나요? 민법 제680조의 용역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언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시간에 대한 것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말하면 현재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 주 40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동의를 한다면 주 46시간이죠. 주 40시간에 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한 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주 52시간 근로제긴 하지만 야근 여건은 주 40시간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청소년들은 직장인들과 비슷한 시간에 노동을 하는데 거기 연습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을 포함하면 더 큰 노동을 하는 것이죠. 더 긴 시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용역에 포함시키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 게 연습을 노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획일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 번째 근거에서 말을 했듯이
추가로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형성된 이유를 따지면 찬성 측이 변화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변화를 동의함으로써 사회적인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저희는 예술인은 특히 이제 청소년 연예인의 연습을 용역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연습 시간, 과도한 그 연습 시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찬성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청소년들이 현재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당을 시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라고 저희 반대 측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현재 법상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연습이 용역 시간에 포함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자마자 바뀌는 것은 청소년의 연습 시간이 제한된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습이라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차적으로 예를 정말 구체적이고 사소한 예를 들면 연습생에서 정산을 할 때 내 연습에 대한 그만큼의 정산 금액을 더 달라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답이 되죠. 그러니까 연습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적이신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연습에 대한 인정은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간주 근로 시간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개념을 이제 근로 시간 계산이 어려우니까 이를 소정 근로 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분류한 것을 인정하는 제도 맞으신가요? 저희는 소정은 그 근로 시간을 임의로 상정해서 계산하는 그 강조 근로 시간제와는 다르고요. 아까 저희가 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획자 소속사 차원에서 뭔가 요구하에 이루어지는 관리 감독이 존재하는 연습을 이제 그대로 연습 시간 모든 시간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습이 인정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미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들은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연예인 사업가 청소년 문화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습의 대가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성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주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획사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공연을 의뢰한 용역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네. 저희는 근로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계약을 맺은 그 공연이나 장소는 주체가 지불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이 그러니까 먼저 말하겠습니다. 음악 방송에서 에스파가 공연을 했으면은 SBS가 그 에스파의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연습에 대한 노동의 대가까지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저희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이 연습을 용역으로 인정했을 때 뭔가 추가적인 최저시급과 같은 그런 임금을 지급을 해서 그 용역이 주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연습 시간 역시 이제 포함되는 것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첨언하겠습니다. 제가 연습 시간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담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근거를 부탁드렸는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알만한 연예인들은 그만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연습 시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 상관관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습을 보수로 치환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청소년 연예인들이 이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근로시간만 보장받기 때문에 그 근로시간이 과도하기 때문에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찬성 측의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은 노동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인론에서 주장한 것은 네. 연습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그 반대 측에서 제 질문에 답하셨던 것처럼 보수로 보상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연습이 대중문화인의 용역으로 제대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저희가 포함했는데 근데 방금 이번 토론자께서는 보수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이해한 바 있어서 저희가 어느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이 청소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면은 청소년 근로시간이 주에서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제한되는 것 조사하셨습니까? 근로로 포함하는 거 네, 그럼 용역으로 포함됐을 때 근로시간이 얼마나 제한됩니까? 지금처럼 주 40시간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주 40시간의 영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궁금한 점이 이번 논의를 통해서 대체 무엇이 바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간주 시간제 근로제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치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렇다면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그냥 저희가 느껴지긴 상상씨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가 연습을 가치로서 인정해주자 이 방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에게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런 가치 인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이 연습을 용역 시간으로 포함시킬 경우에 그 일주일에 제한되어 있는 용역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연습 지금 소속사에서 해하고 있는 그런 용역 시간은 다 스케줄을 수행하게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연습을 해서 새벽 내내 연습을 시키는 그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습을 용역에 포함하면 그것은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사가 교육 시간을 제외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연습을 시킨다든지 숙소에서 집에 연습을 시킨다든지 집에서 개인 연습을 해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권력적인 관계에 의해서 연습생들이 예술인들이 법을 좀 못할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법적인 오해 같은 게 무조건적으로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집행의 문제고 법 제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사가 허위로 기록하거나 강요한다면 그것은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방지가 되는 것이지 그 법의 사각지대를 노릴까봐 법을 제정조차 안 한다는 행위는 회피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 단체 숙소나 이런 곳에서 연습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현장 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연습을 이제 강압적으로 시키는 경우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압박을 주어서 시키는 경우 역시 이제 앞서 소녀가 말한 것처럼 법으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역의 법제화가 아니라 방금 말씀해주신 현장 조사,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 제한적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저희 쪽의 입장이고요. 제한이 아니라 이러한 용역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업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한이 아예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한 말씀이십니까? 연습 시간을 용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저희는 그러한 것을 빼고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뭔가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추후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있는 걸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또 지금과 똑같은 변화를 만들자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습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포함하게 된다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사각지대를 찾으면 어떡하냐는 반대쪽 3번 토론자의 질문은 이것은 법 집행의 문제이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법 집행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연습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연습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빌미로 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사각지대가 아예 없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점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언어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잘못된 지점을 감안하면서까지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세 번째에서 제시한 별도의 보호 체계를 통해서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예술인의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상승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성씨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청소년 예술인의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40시간 적합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을 두게 된다면, 그리고 찬성 측의 입장처럼 연습을 노동으로 두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경쟁력이 치열한 그 대중문화 산업에서는 절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오는 말들 중에서 제2의 보안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소년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그런 규제를 두게 된다면 역차별 우려 또한 나오게 되는데 이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연습 시간을 용역으로 인정한다면 노동 시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자발적 연습을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법제화를 함에 따라서 자발적 연습과 강제적 연습의 그 테두리가 항상 모호하게 설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제화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항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인데 이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연습이 개인적인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한 연습이고 집에서 해지는 연습 그리고 숙사에 강제되는 연습이나 공연을 위한 연습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다른 직장인들도 모두 직장인이나 다른 노동자들도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앞서 이제 본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언급을 했는데 직장인이 예를 들어 뭔가 회사 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해도 사실 그 상사가 원하는 수준 혹은 계획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직장에서 수행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또 만약에 자발적으로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집에 가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별로 노동의 범주를 보지 않으면서 이제 이 연습생 예술인의 경우에만 모호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예를 들었을 때 근로기준법이 사용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예시를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론하자면 예술인의 특성을 예술인에만 왜 그렇게 잣대를 들고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생산적인 다른 노동과 달리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발성과 그리고 자율성 그리고 창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정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인론에서. 근데 노동이 특정 가능한 시간 단위로 저는 관리된다고 보는데요. 예술의 가치가 그 시간에 비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공치가 연습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셨던 차별이랑 산업 경쟁력 관련해서는 산업 경쟁력의 당장의 산업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공간권을 보존해서 장기적인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술이 예술관의 자율성을 위한 창작 행위이므로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문화 산업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구시대적 예술관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 논문들을 지금 시간 관계에서 논문 출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연습활동이 완성되는 공연 앨범 콘텐츠는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와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위한 연습은 예술적 창작 과정인 동시에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노동 과정임에 이 둘을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노동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한 그 두 개의 절대적인 분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활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경제활동이며 이것은 노동에 포함한다고 그리고 이것에 큰 기여를 하는 이것도 연습에 대한 과정 또한 노동에 포함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측 상정수행자 마무리 발언 주시겠어요?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론해온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현안입니다. 실제로 예술인의 연습이 힘들고 고된 것임을 알기에 그것이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한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연습이 노동이라고 인정되려면
임금청과 계약서 그리고 중독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결정 그리고 현장의 계약 현실을 보면 예술인의 연습은 이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연습이라는 과정을 노동인 것으로 복제한다면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습 시간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획사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중소기획서는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고 청소년과 신인 아이돌을 데뷔기에도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연구로서의 법제화가 오히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과 착취, 불합리한 계약, 인권 침해를 외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술인 보호와 권리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해결 방식입니다. 법제화라는 하나의 틀에 집착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대안은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 표준 계약서의 강화, 학습권과 휴식권 보장, 공급 복지와 재형 시스템 확대와 같은 실효적인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예술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지켜주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입니다. 예술인 모두가 안전하게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길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토론 과정에서 반대 측에서는 연습이 보상받고 있다는 것에 상식적인 답변을 제시하면서 상식적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을 제시하면서 연습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냥 연습이 아니라 공연을 위한 연습을 노동, 근로가 아닌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발언을 시작하면 다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 다정함은 직업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의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은 노동이다라는 논제는 더 이상 찬반에 가린 논제가 아닙니다. 대중문화 예술 노동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반대측은 공연을 위한 연습을 법적인 효용성을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그리고 산업 규제 시 경쟁력 역할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주장이 대중문화 예술인이 투입한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나이른 관행을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합니다. 이미 확정된 공연을 위한 체계적인 연습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명백한 노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습은 자율적인 개인 훈련이 아니라 공연이 확정된 이후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예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이는 공연이라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생산 과정입니다. 직장인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예술인의 이 의무적 활동은 정당한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 퀄리티를 위한 연습이라는 기준은 용역의 형태를 충족합니다. 저희가 노동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의 퀄리티를 위한 연습, 즉 기획사나 연출진의 관리 감독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 연습은 용역 계약 내에서 수행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지위에 해당합니다. 반대측은 측정의 모호성을 지적하였지만 이 모호성을 이유로 대중문화 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의 중요성이 옅어지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피드백 여기를 주시고 그 톡방에 올라온 여론조사랑 MBTI 투표해주시면서 질문이랑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드릴게요. 양측 모두에게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좀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요. 여기 솔직히 논제가 조금 애매했죠.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토론 중에서도 노동이라는 근로랑 굉장히 한번 정의 싸움에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노동과 근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국어원과 이제 노동운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정의에 따르면, 아니 노동운동의 정치인들의 정의에 따르면 노동은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고요. 근로는 비교적 사측에서의 시선의 단어거든요. 노동은 말 그대로 일을 한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모두 노동입니다. 그건 근로자의 시선이고요. 근로는 이제 부단하게 열심히 노동한다 해가지고 회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로를 인정할 만하고 이것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근로로 인정을 해서 봉급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노동은 노동자 그렇게 생각하면 다 노동이고요. 근로는 회사에서 이것을 봉급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근로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근로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질문이 네. 뭐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거를 문제를 근로로 바꾼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근로로 바꿨을 때 모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술인의 연습을 근로라고 할 거, 찬성은 근로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모델로 해서 적용할 것인가. 반대 측은 이거를 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거면 예술인의 이것을 그냥 노동인지 근로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모델 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근로랑 노동에 대해서 저희도 정의를 계속 찾아봤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바가 그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 본질 자체가 혹시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토론 와중에서 법적인 용어에서도 노동이랑 근로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본질은 내가 대가성을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동의를 하기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생각에는 노동이랑 근로가 이 토론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네. 근로 노동이라는 말 좋아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근로를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거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 단어를 좋아하는 것의 경향성뿐이지 이 그 본질 자체가 뜻이 달라지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 뜻이 달라진다고 하기엔 이제 노동 같이 중립적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는 노동이라고 본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무조건 노동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근로라는 전제를 깔고 이 모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토론 주제와 발제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발제문에는 용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였고 그걸 이해해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위한 연습이 근로가 된다면 어떤 모델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반대측에 제가 이걸 발제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 발제를 했을 때 노동 근로와 영역을 구분하는 게 맞았고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연 같은 경우는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특전 시급을 준다거나 어떤 근로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공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연습 역시 영역으로 포함을 하되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발제문에 이해가 안 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접근을 하신 건지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더 강한 의혹을 지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수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제문 작성하신 것도 다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오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준비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이 문제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 그렇게 쳤으면 문제를 용역에 해당해서 미성년자 예술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공연을 위한 연습은 노동이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개념적인 분석이 들어간다고 보았고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이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 방향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해하시는 것도 뭔가 저희가 계속 혼용을 그러니까 찬성 반대 측이 저희가 오도를 마음대로 한 거긴 한데 이렇게 혼용해서 조금 보시기 어려워. 질문 더 주면 피드백. 네. 아, 네. 그러니까 뭐 근로인지 용역인지 사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저희가 듣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 연습생들의 뭐 노동이든 근로든 용역이든 이 행동들이 노력들이 법적 보호 아래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혹은 정당한 보상을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근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반대 측에서. 근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얘는 왜 근로가 아니라고 하지? 뭔가 방향성 자체가 법적 보호를 받는 걸 통치되 우리 측에 이러한 부작용을 말할 거였으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막 집착을 안 하시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로라는 단어에 좀 매몰되시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게 법적 보호를 받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비교 현상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뭔가 찾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논증하고 싶은